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1회 2차 시험 2과목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종이에요, 적종. 제 기억에 적종이 이제 저 19번, 20번 쪽에 15점짜리 통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5점짜리로만 나온 게 굉장히 드물어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던 일인데 저쪽 20번 쪽에 있나 봤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과실손해보장 쪽에서 좀 나왔어요. 네. 좋은 거죠, 뭐. 적종. 조건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막 문제별로 조건 놓치시지 않고 풀이하실 수 있지만 적종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시험 현장에서 20번쯤 되면은 순서대로 풀이하시거나 하신 분들 막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적종 조건 실수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좀 좋았습니다. 자, 단감이네요. 단감. 네, 단감이고 봤더니 물음에 답하시오. 5점짜리인데 자꾸 물음에 답하래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건 아니죠. 적과 후, 착과 수 구하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 쓰래요. 뭐 계산 과정을 제외하라는 거는 쓰지 말라는 건지 계산 과정 없이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그쵸? 뭐 연습장에다 하고 답만 옮겨 적으라는 건지 아니면 계산 과정은 채점할 때 보지 않겠다라는 얘긴지. 네. 일단 적과 후, 착과 수.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 수가 나와야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나오겠죠? 조건 한번 볼게요. 평년 착과 수가 15만 개.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사실 불필요하죠. 이 다른 조건들은. 네. 가을동상의 무보장, 나무 무보장 다 불필요해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정특약 가입했네요. 그럼 저가 종료전 3-3 우리 많이 했죠. 종합위험이면서 자연재해, 즉 보통약관, 한정특약 미가입건, 자연재해 발생한 거. 미가입했는데 자연재해 없이 조세, 화재, 일부 나무 국한된 피해만 발생한 거 3-1, 2 제외하고 3-3.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 평착 나와 있고요. 촉착 구하면 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조사 내용 볼까요? 네, 조사 내용. 적과 종료 전에 강풍하고 우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엽류를 조사를 했고요. 오타 났네요. 네, 낙엽류 30%. 낙엽률은 그냥 낙엽이 떨어진 비율일 뿐이죠. 네, 낙엽 인정 피해율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인정 피해율에서 단감하고 떫은감의 공식이 나뉘어졌죠. 네. 단감 공식 어떻게 되죠? 바로 나오죠. 뭐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1.0115 곱하기 낙엽률. 여기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이따가 할 문제에 나오지만 낙엽수, 차겹수 이렇게 제시되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지만 여기 만약에 낙엽수 몇 개, 차겹수 몇 개, 그럼 분모에 전체가 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차겹수 대입하고 이래요. 이런 일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 시험 후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런 실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연습 항상 인식하셔야 되고. 자, 낙엽률을 이만큼 피해를 인정해주지만 100%에서 더 인정해주지만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15일 경과했네요. 15일 동안은 과실이 성장하는데 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0.0014. 0.14%는 하루에 기여를 했더라. 네, 낙엽률이죠. 뭐 낙엽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우리 그냥 여러분은 답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그 써있는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28.25%가 나왔어요. 28.25%.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0.2825 써놓으실 것이고 유가타박률이 20%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럼 여러분 벌써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할 때 평년 15만 개에 곱하기 얘가 더 크니까 0.2825
이 개수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평 마이너스 적을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걸 착가 감소 과실수로 하면 된다. 그러면 적과 착가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적과 종료 전에 항상 뭐다? 우리 이거 했었죠. 적과 종료 전에는 평년 착가수가 기준. 최대 인정 피해율을 평차게 곱해야지 적차게 곱하시면 안 돼요. 적과 종료 후에는 적과 착가수가 기준. 그래서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 뭐를 기준으로? 적과 착가수로. 이런 거 구분하시고. 자, 적과 착가수 구하면 이제 답 끝이네요. 네. 적과 착가수. 품종이 여러 개 나오면 떨 필요 하나도 없다. 제가 품종이 100개가 나와도 시간만 더 걸 뿐이다. 각각 계산해서 합산. 이 원리는 안 바뀌어요. 왜 합산한다고요? 왜? 합산을 왜 해요? 농지 단위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그쵸? 그것만 이해하시면 떠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A, B, C 각각의 적과 후 착과수 구해서 합산하면 끝이죠. 적과 착과수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여기서 이제 또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수. 기수학은 아직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미고수가 없어요. 미고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 옳은가요? 여러분? 자, 우리 이거 몇 차례 얘기 나눴잖아요. 원래는 면적이든 주수든 가입 이퀄 실제예요. 아니, 내가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을 실제로 과실을 결실하는 나무를 가입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게 섞여 있을 수 있더라. 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100주를 가입했으면 100주를 내가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미고수 시기에 따라서 기수학 주수가 있을 수 있더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실제 결과 주수만 제시되고 미고수가 없어요. 얘가 그냥 조사 대상 주수란 얘기예요. 미보상 고사 수학불능 주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멈칫 하시다 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를. 자, 그러면 A품종 조사 대상 주수 300주에. 자, 표본 주당 착가수가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나왔네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표본 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또 여기 14주로 나누신 분 없으시겠죠? 이거는 뭐죠? 전체 농지의 적정 표본 주수. 전체. 그럼 품종으로 나눠야죠. 어떻게 나누죠? 14주인데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조사할 나무가 많으면 표본주를 좀 더 많이 하고, 그쵸? 그럼 여기 합이 700주인데 300주. 여기는 7분의 2, 7분의 2. 무조건 올림. 네. 그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곱하기 주당, 200 주당. 합산, 적과 후착과수. 그러면 표본주수, 주당 착과수 나오고요. 다 합산하면 10만 개. 자,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가 실수 아까 구했고요. 끝.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보시면서 불필요한 조건에는 아예 시선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실수 안 하시고 사실 이거 5점짜리로는 좀 약해요. 착각하면서 보험금까지 갈 수 있겠죠. 저라면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한다면, 높게 한다면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도 있고 뭐 착각하면서 보험금 보장 수준 하나 여기 칸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칸 만들어가지고 착각하면서 보험금까지 계산하게 하는, 그쵸?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이따 보겠지만 나무 피해율 구하는 거, 네. 나무 피해를 여러 차례 제시한다든지, 건건이 조사, 나무 피해는 합쳐서 조사. 뭐 마지막에는 어차피 최대, 가장 큰 피해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적과 종료 전에 포인트 맞춘 문제였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출제한다면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멈칫거리지 않게 하고 차라리 이런 거를 제시를 안 할 것 같아요. 원망은 사겠지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다른 거 확실한 문제, 쉬운 문제 주면 되잖아요. 그쵸? 문제 출제하면. 아니 이번 특징이요. 희한하게 조건을 다 제시했어요. 이따 보겠지만 제시한 조건이 살짝 문제가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문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암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최소 표본 주수. 우리 그런 연습 좀 많이 했어요. 그쵸? 적어도 적종, 포복자, 반무, 호두 이쪽 표본 주수는 암기하자. 암기법도 우리 했잖아요. 어렵지도 않았고. 이건 점수 주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시기별 조사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저는 조사 방법의 조사 시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왜 조사 시기를 가끔 문제를 내고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이론 강의할 때도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면 언제 조사해야 돼요? 그쵸? 네. 자, 근데 우리 농구만 이론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사 시기에 관한 거 괄호를 넣는 건데 이 과목 각 보장 방식 처음에 들어가면 시기별 조사 종류 표가 있어요. 우리 항상 그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품목의 실제 조사 방법으로 들어가면요. 조사 방법에 조금 더 세분화시킨 범위를 좁힌 조사 시기가 따로 있고요. 별표 9에 보면 또 범위를 확 넓힌 그런 조사 시기가 있어요. 조사 시기를 3가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시기별 조사 종류라고 딱 못 박아 놨잖아요. 그러면 그 표, 이 과목의 보장 방식에 있는 그 표에 있는 조사 시기를 그냥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사실 조사 방법에 보시면 조사 시기가 누락돼 있어요. 얘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디하고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조사 각 품목의 조사 방법에 보시면 특히 이제 온주밀감류는 수학점 말고 수학기 과실손해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고 근데 안 한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한다 해도. 처음 이 시기별 조사 종류표에는 좀 러프하게 좀 큰 범위로 조사 방법에는 좀 좁혀서 범위를 그다음에 사실 별표 9에 있는 조사 시기는 아주 큰 범위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자, 단감이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 논란이 있죠. 네, 이거는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도 단감이었는데 단감 좋아하시네요. 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나무 피해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나무 피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저 그래 처음에 오타 났나? 네,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근데 문제지에도 나무 피해라 돼 있더라고요. 나무 피해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둘 다 정답 돼야죠. 나무 피해율을 저는 구해놨지만 그냥 피해 주수를 쓰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돼야 돼요.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주수는 아니지 않냐? 계산 과정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과실 침수율 구하는 그래서 침수 주수를 구하는 계산 과정이 포함되죠. 피해 주수까지 나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거 검수 부분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한정특약 가입했어요. 한정특약 가입했으면 3-3 최대 인정피해율 최대 인정피해율이 아까 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과 유가타박률 나왔는데 이번엔 나무피해율 그쵸? 나무피해율 실제 결과 주수분해 고사 수학불론 상관없이 유매도절 소침 유매도절 소침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적종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제가 12강으로 기억해요. 농구만 이뤄서 용어의 정의 띄워놓고 하나씩 용어 살펴봤잖아요. 절단, 소실, 2분의 1, 3분의 2 이런 차이까지. 자, 일단 볼게요. 침수. 여기 침수 피해 주수 아니죠. 여긴 침수 주수가 올라가야 돼요. 이건 침수 피해 주수 50주 중에 얼마를 침수 주수로 인정할까? 피해 주수로. 여기 나와 있네요. 과실 침수율 전체 300분의 150, 50%네요. 25주. 계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수도 답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침수의 25주, 침수 주수. 그다음에 도복, 기울어진 도복. 45도 이상 기울어져야죠. 45도 이상. 어떤 분이 35도면 더 기울어진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나무는 서 있죠. 수직을 기준으로 쓰러진 걸 얘기하죠. 지면을 기준으로 쓰러진 걸 얘기하진 않죠. 제가 산림청의 자료도 다 찾아봤어요. 수직을 기준, 이거는 사실 뭐 논란거리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35도, 45도가 더 기울어진 거죠. 네, 이런 거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도복 주수를 인정? 못 받죠. 네. 피해 주수 아니에요. 정의치를 벗어나 점유율을 잃은 상태, 유실 40주는 인정받아야 되겠죠. 40주. 메모리네요. 주간부도 중요하고 20이 아니죠. 얘도 인정 못 받죠. 지금 계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수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간부의 30% 어디 갔어요? 30% 어디 써놨는데? 주간부의 여기 있네요. 주간부의 30% 이상, 나무가 45% 이상. 여러분 그러면 또 12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복 메모는 기가 막히게 암기하시는데 절단 소실도 2분의 1, 3분의 2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침수도 조건이 다 있어요. 뭐가 침수돼야 되는지. 저는 나무 피해를 구했지만 정답으로 65주 해도 인정돼야 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이건 주려는 문제잖아요. 그쵸? 사실 지금까지 다 점수 주기 위한 문제예요. 밭작물 수확량 조사 적기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넘어갈게요. 네. 수확량 조사 적기뿐만이 아니라 표본 구간 구획, 면적 구획 방법도 바뀌었죠? 아마 그거는 12회나 유력하겠죠, 또. 네. 자, 15번. 이것도 논란이 있죠. 일단 풀어볼게요. 제 생각엔 이거는 논란을 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 풀어볼게요.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자, 강풍사고, 화재 아니죠? 화재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네, 강풍사고로 가입을 이만큼 했고 실제 가치가 이만큼인데 손해액이 이만큼 강풍사고로 산정된 거예요. 여기 뭐 감가 후 금액이란 얘기는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 보통약관, 시가보상이고 제주달가액 특별약관이 있는데 제주달가액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가 후 시가보상, 최종 손해액이란 얘기죠.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트렌드가 아주 디테일한 계산, 지엽적인 계산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제시되고 크게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더라. 그런 식으로 좀 초점 맞추시고, 근데 그 전 단계는 당연히 경영감가율, 감가상각률, 손해액, 제주달가의 시가 다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런 문제 너무 힘 빼지 마시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A, B, C 동이 있는데 전부 단동이네요. 우리 가입 기준도 떠오르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 문제가 나왔지만 가입 기준을 응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동, 연동, 유륜실 등이 혼재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렇죠? 여기는 하나의 단지. 그리고 돼 있네요. 하나의 단지로 보험에 가입했대요. 한 단지. 자, 그래서 근본 사고는 피복제 단독 사고는 아님.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근본 사고라고 봅니다. 네.
무슨 차이죠? 피복제 단독은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르잖아요. 최소 최대 10에서 30. 그럼 여기는 이제 구조체랑 같이 사고 났다는 얘기니까 30에서 100을 자기부담금 한도로 해야 되겠죠. 문제를 봤더니 A, B, C동 각 동에 보험금 구하라는 얘기죠. 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다 제시됐는데. 농업용 시설 우리 시손자가 부손자가 했잖아요.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한 것을 가입금액 한도로. 얘네들은 뭐 일부 보험도 없잖아요. 무조건 전부 보험이니까. 비용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 그럼 A동 일단 해볼게요. A동 얼마나 쉬워요. 손해액, 최종 손해액 제시됐잖아요. 감가후 금액 무슨 의미인지 아셨고 2천만 원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얼마인지 몰라요. 가입금액 여기 있네요. 5천만 원. 보험금이죠 뭐. 보험가입 필요한가요? 이 문제도 전혀 불필요해요. 제가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뭐라 말씀드렸죠? 보험금 계산할 때는 보험가액은 불필요하다. 우리 첫 단계가 가입금액 가액으로 일부 보험 여부 판단해서 비례보상해야 되나? 그건 해가림, 축사, 가축에서만. 불필요한 조건.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B는 1,500 마이너스 자기 가입금액 3천만 원 한도. 1,500 마이너스 자기 가입금액 2천만 원 한도.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자기만 구하면 되잖아요. 자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농업용 시설물 자기부담금 뭐라고 돼 있죠? 한 단지 단위. 한 사고 단위. 이렇게 분명히 기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아까 최소 최대 한도. 네. 아니 손해액의 10%를 한도로가 아니라 10%를 최소 최대 30만 원, 100만 원 그 범위 내에. 자, 그러면 단지 단위래요. 아까 이거 단지라면서요. 한 단지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손해액 합계가 얼마예요? 단지 단위니까 단지 단위 손해액 해야죠. 얼마예요?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이 10% 500만 원이네요. 근데 최소 30,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100 이상은 차감 안 하겠다. 한 사고당. 그럼 자기부담금 100만 원. 단지 단위 자기부담금 100만 원.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단지 단위 자기부담금을 각 동보험금 구하라고 하니까 동에 배분해야죠. 각 동에. 안 분해야죠.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손해액 기준이에요.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하는 방법이야. 너무 쉽죠? 손해액 합계가 지금 5천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5천분의 2천. 100만 원 곱하기 5천분의 1,5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부담금 위치에 싹 집어넣으면 보험금 끝. 보험금 끝. 자, 이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왜 시끌시끌한가? 이제 봤더니 저 그냥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있고 자기부담금을 지금 안 분하면 되는데 비례배분, 손해액 비례배분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자기부담금 뭐라고 제가 여기 썼죠? 한 단지. 단지 단위, 한 사고 단위. 아니 여기 지금 한 단지 단위는 써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한 단지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한 단지로 가입했다. 우리가 굳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단독, 연동, 유리온실 혼재돼 있으면 각각 단지 아니면 하나의 단지로 그거 생각 안 해도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한 단지로 가입했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럼 이게 한 사고냐는 거예요. 한 단지 한 사고 단위. 그래서 우리 아까 손해액의 10% 500, 5천만 원 10% 500인데 최대 한도니까 100만 원 했잖아요. 100만 원을 안 분했잖아요. 그럼 이게 한 사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사고라는 게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죠. 사고 날짜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다음은 하나의 사고이다 뭐 이렇게 하든가. 그쵸? 그래서 살짝 미비해요. 제가 왜 미비하다 말씀드리냐면 안 돼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원예시설에 강풍사고가 사고 하나 제시돼 있고요. 근본 사고는 한 사고란 얘기죠. 물론 조금 더 면밀하게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았겠죠.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동일한 사고다, 아니면 사고 날짜 제시됐으면 좋았겠지만 제시 안 됐다 해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 사고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자기부담금을 500만 원이 5천만 원 10% 500만 원, 최대해서 100만 원, 이 사고에서 100만 원까지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농금원 이론서에는요, 자기부담금 안분하는 게 뭐가 돼 있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부시를 전부 가입했을 때 농시에 부시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안분하는 것만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이건 부대시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다 각각 100만 원을 차감해야 된다. 어디였어요? 100만 원을 차감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대원칙 뭐에 어긋나죠? 한 단지 한 사고당 100만 원 이상 차감 안 하겠다. 그럼 여긴 지금 한 단지 한 사고인데 300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손해액의 10% 각 동마다 100만 원을 그냥 차감해버리면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손해액이 2천만 원에 10% 200만 원. 그러면 최대한도 100만 원. 1,500, 1,500이 10% 150만 원. 최대한도 100만 원. 각각 100만 원을 차감하면 한 단지당 지금 한 사고당 300을 차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론서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만 우리 자기부담금을 안분하는 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이죠. 이 과목 내용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조사 방법 한번 보세요. 조사 방법에 뭐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평가 단위예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래요.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그때의 보험 목적물은 물론 구조체, 피복지예요. 근데 구조체, 피복지 합치면 한 동이잖아요. 그렇죠? 한 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래요.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보험 목적물 한 동. 또 하나 뭐 있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물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비례해서 가입 금액을 안분한다 있잖아요. 한 동을 보험 목적물로 봐요. 실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강의 시간마다 말씀드린 게 뭐였죠? 동 단위로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합산. 과수에서 품종별로 마찬가지예요. 합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만 자기부담금을 안분하는 게 실려 있지만 각각을 보험의 목적으로 봤을 때 농업용 시설물에 보험의 목적이 여러 동이 있으면 그 동별로 안분하는 거. 농업용 한번 볼까요? 농업용 시설물에 여기처럼 A, B, C 동이 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가입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을 일단 이렇게 안분하고 농업용 시설물에 자기부담금을 또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잡한 내용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기부담금은 한 단지 단위로 분명히 돼 있고 고정식 하우스는 한 단지이다. 그리고 조건이 살짝 미비하지만 한 사고를 유추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복분자. 복분자. 이 과목에서 15점 배점에 과실손해보장 어렵지 않은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특이했어요. 네. 이거 뭐 복분자 기본 문제잖아요. 기본 문제, 그렇죠? 특정 위험 때 사고가 뭐 여러 번 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풀이는 지금 같이 하지 않을게요. 네, 얘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뭐. 여기 제가 오타 나가지고 이거 43으로 네. 자녀 수학량 비율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각종 자녀 수학량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 다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풀이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런 거는 아주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준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한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실수만 안 하시면 네. 자, 옥수수는 나올 거 다 아셨죠, 여러분? 네, 옥수수. 수입 보장에 추가된 품목, 옥수수. 문제 자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 자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이니까. 네. 일단 수입 보장인데 봤더니 이번 시험이 특이한 게 이런 조건 아까 표본 조수도 그렇고 다 제시했어요. 다 제시했어요. 자, 표준 수학량 이퀄 평년이죠. 이번에 한해서 네, 신규 가입으로 보고 그냥 표준을 평년으로 한다. 자,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500원이 하락했네요. 가격이 하락한 경우면 여러분은 벌써 머릿속으로 손해액 계산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가격 하락한 경우에 손해액 계산. 그러면 이미 학습이 되어 계신 분들은 가격이 1,500원으로 500원 하락했을 때 얘가 평년이잖아요. 3,000을 수확했는데 실제 얼만큼 피해봤니? 그럼 얘가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값이다. 그렇죠? 여기에 피해 수확량에는 기준 가격만큼 그대로 보상. 그럼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요거 지금 이렇게 하면 조사 수확량. 아니 죄송해요. 이거 가격 하락분이 아니죠. 피해 수확량에는 그대로 기준 가격. 피해 수확량에 대한 보상. 자, 여기는 가격 하락분에는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것만큼, 거둔 거에는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이게 나오는 거죠. 뭐. 시기지수, 밀도지수 우리 정의도 암기했고 최소 최대값까지 다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네. 아까는 표본주수, 적과차가 구할 때 그렇죠? 실미고 수가 앞서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만 있네. 살짝 멈칫했다면 여기는 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보고 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종종 출제되니까 주의하세요. 네.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아예. 그런 실수. 네.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을 쟤를 실제 경작 면적으로 본다면 1,500에서 이거 다 뺐으면 그냥 틀리는 거죠, 뭐, 이 문제는. 조건 파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봤지만 지금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피해 수확량. 얘 나오면 뭐 줄줄이 나오죠, 뭐. 조사 대상 면적 1,500인데 제곱미터당 얼마를 피해봤니? 자, 다른 거는 기타미가 나오지만 얘는 고사가 나오는데 고사에는 제곱미터당 표준. 자, 실제 경작 면적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2,000이니까 이렇게 2,0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5. 피해 수확량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시험에서 압박감이 있으면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봤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피해 수확량,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돼요. 또 이렇게 나왔네요. 면적 합계 제시되고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네. 17 이상은 상 피해가 없어요. 15에서 17 미만, 즉 15, 16은 중이죠. 피해가 50%. 얘는 15 미만이니까 하네요. 그러면 피해가 100%.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 구하는 건 면적까지 아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러면 5개는 피해를 그대로 인정. 10개는 피해를 50%만 인정. 자, 옥수수 3글자. 표준 중량 위에서 친절하게 제시해줬고 제식 시기 밀도지수 옥수수 3글자, 차는 4글자. 우리 다 기억하시죠? 피해 수확량인데 면적 합계로 나누면 얘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총 농지의 피해 수확량이 나오죠. 720. 자, 손해액
손해액 아까 공식 처음에 썼잖아요. 가격 하락분 500원 하락한 거. 아, 이만큼 걷었구나. 피해본 거. 기준가격 그대로. 자, 보험금.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여러분 수입보장에다 수학감소 풀고 나오시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럴 분 없으시겠지만 요거 하신 다음에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옥수수. 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제시하지 말고 이런 거 새로 농공원 이러면서 싫었잖아요. 우리 보고 공부하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이런 걸 제시하지 말고 이렇게 페이크 이것까진 그렇다 쳐도 네. 우리도 항상 빼는 거에 익숙한데 중요한 건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이걸 다 빼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데 익숙한데 이제 거꾸로 더해서 실제 경작 면적을 찾아서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구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야 한다. 자, 문제 18번. 여기는 돼지하고 축사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요. 일단 물음에 답하시오니까 물음 볼까요? 물음이 돼지보험금, 축사보험금, 그다음에 축산휴지 특약보험금인데 요거는 전원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건 이의 제기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좀 돼지보험금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가손비 가자 다 있잖아요. 가축은 손해액이 안 나왔네요. 손해액 구하면 되죠 뭐. 그 다음에 비례보상 해야 되나요? 일부 보험인가요? 일부 보험이네요. 50%만 가입했잖아요. 그쵸? 자기부담 비율 있고요. 일단 가축 먼저 할게요. 손해액만 구하면 되네요. 손해액 124 협정가액 10만 원. 그 다음에 170 협정가액 15만 원. 종빈돈 그 카페에 보시면 아직까지 이 종빈돈, 종모돈, 암수 구분 우리 그러니까 제발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교재 이론서에 있는 다 비교 한자까지 하면 돼지의 일생까지 다 제가 해놨으니까. 네. 종빈돈 세도. 자, 종빈돈 가액이 안 나왔네요. 종빈돈 가액 여기 있잖아요. 비육돈 지육단가 5,500원에 해당하는 5,500원에 해당하는 범위 70만 원. 만약에 종모돈까지 나왔으면 곱하기 1.2에 두수 곱하면 되죠. 이거 합계가 손해액. 그럼 다 끝났죠 뭐. 가축은 손해액을 비례보상 16분의 8 이런 거 여러분 시간 아끼세요. 동그라미 다 쓰지 마시고. 네.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8천만 원 이때는 쓰셔야죠. 네. 또 구분하셔야죠. 가, 손비, 가 자기 차감해야죠. 자기부담금 아까 우리 자기부담금 구하는 문제 1과목이 있었지만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5% 해가지고 마이너스 차감하시든 아니면 가축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돼지 질병, 그다음에 돼지 가금액, 전기, 폭염 특약인 거죠. 네. 축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기부담 비교해야 되는 거. 네. 자, 그럼 두 번째 축사 문제 볼게요. 축사 손해액, 축사 손해액 자료는 밑에 있네요. 밑에. 아이고. 축사, 시가 보상 다 아시죠? 감가 전이래요. 그러면 1억 원에 감가만 차감하면 되죠. 1 마이너스. 자, 여기 또 월 보고 월 단위 하신 분 안 계시겠죠? 뭐, 그거나지만. 0.0, 얘가 제시가 안 돼도 우리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0.2 장가율 0.2, 그러니까 80%를 20년 동안이니까. 네. 여긴 제시됐어요. 이런 걸 다 제시했어요. 네. 0, 4.
곱하기 5년. 이제 점점 월 단위로 바뀌겠지만 아직까지 비가림, 그 다음에 축사는 연 단위. 네. 그러면 뭐 20% 이런 건 암산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이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인가요? 아까 자기부담금 할 때 뭐라 말씀드렸죠? 80%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1억 6천 2억이죠? 네, 1억 6천만 원 보다 작죠? 일부 보험이네요. 자, 그러면 손해액을 아까 손해액이 8천만 원이었나요? 손해액을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1억 원 하나 자,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원인이 뭐였어요? 사고 원인 집중호우네요. 수재사고 자기부담금 차감해야죠.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해요? 화재사고는 아까 가축처럼 그냥 곱하기 1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을 하면 되는데 설수풍지사고는 50만 원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쵸? 50만 원하고. 근데 여기 0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거 그냥 하지 마셔야죠, 이거. 아니, 여기에 곱하기 0 하면 0원 나오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당연히 크니까 그냥 50만 원 차감하면 되는 거죠. 아까는 자기부담금의 계산 과정을 문제 자체가 자기부담금이었고 계산 과정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험금 구하라니까 하면 되죠. 네. 줄일 수 있는 단계 문제에서 확실히 파악하셔서 줄이는 게 워낙 문제 개수를 많이 쪼개놓기 때문에 시간이 참 부족해요. 네. 자, 화재 사고는 축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축도 축사의 설수풍지 사고처럼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경우 질병특약, 전기, 폭염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가액의 80% 기준 저는 이거 써놨지만 이거 없어도 된다고 어차피 곱하기 0 하는 거나 그쵸? 이해되시죠? 네. 손해방지 비용 똑같이 비례보상 자기 차감 안 하는 거 명시돼 있고요. 끝. 자, 그러면 1번, 2번은 문제가 없는데 3번 제가 왜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된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 재밌습니다. 네. 축산휴지 특약.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손해액 이꼴 보험가액. 자, 보험가액. 종빈돈 몇 도예요? 40도. 종빈돈 한도가 비육돈. 어차피 돼지농장의 가치는 비육돈의 가치니까. 축산업이 업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입는 손해를 비육돈의 가치로 하는 거죠. 종빈돈 40도가 비육돈 12의 가치, 각각의 12의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각이. 곱하기. 여기 뭐가 와야 되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 비육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육돈의 가치가 와야 돼요. 근데 비육돈의 가치를 생체 중량 100kg 기준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럼 생체 중량 100kg 기준의 비육돈의 가치 보통 약관에서 계산 방법과 똑같이 해라. 기억나시죠? 네. 자, 그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익률. 자, 이익률 15.5 여기서 함정에 빠지신 분들은 0.165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하신 분들 근데 그렇게 하시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 핵심은 요거예요. 네. 요거 주의 16.5 미만은 16.5로 한다. 그럼 여기 이제 비육돈 한 마리 같이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 재밌는 건요. 아니 여기 이렇게 계산식을 정해놨어요. 아니, 적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보이시죠? 필요한 거 다 적어놨어요. 네. 제가 적어놓고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계산 제시해놓고 평균 가격 산식을 반드시 적용하여 산정하시오. 아니 이거를 적어놓고 이거 대입해서 산정하라면 누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쉽네 이러고 봤더니 공식이 잘못됐잖아요. 여기가 잘못됐잖아요. 비육돈 생체 중량 100kg 지육단가 해놓고 그걸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단 문제에 이 식을 제시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50만 원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해설은 그렇게 했어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식이 잘못됐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식의 의미를 우리 강의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생체 중량 100kg면 적용 체중을 95로 해서, 그쵸? 자, 30kg까지는 자돈 가격 15만 원으로 인정하고 30kg까지는 무게도 금액도 인정한 거예요. 15만 원. 95 중에 30은. 그럼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65잖아요, 이게. 나머지 추가된 체중. 인정한 거에서 추가된 체중 65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30kg까지 금액, 65에 대한 금액. 그럼 95 적용 체중 실측 100이면 적용 95니까 총 95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30에 대한 금액, 그럼 여긴 65에 대한 금액. 자, 그럼 킬로그램당 금액이 여기서 여기예요. 킬로그램당 금액, 돼지는 110kg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돼지의 보험가액은. 근데 여기서 30을 인정했네. 나머지 80. 여기도 110 가격에서 30을 빼서 80에 대한 가격이 분자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거를 이의제기할 때 공식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식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문제 제시했잖아. 그럼 문제 제시된 대로 하면 되지. 그럼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비육돈 한 마리의 가치를 지금 실측 100, 그럼 적용 95로 해서 지금 이게 95kg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30까지는 인정됐어요. 그러면 65에 대한 가치를 지금 산정해야 되는데 65kg, 여기 킬로그램당 금액이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킬로그램당 금액. 그럼 돼지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111대 팔려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111대 팔려 나가는데 그럼 여기 110이 와야 돼. 110kg. 미육돈 수칙 가격이 와야 돼요. 그럼 30kg 빼서 그러면 80kg에 대한 가격 나누기 80. 그럼 여기 돼지의 킬로그램당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걸 이의제기할 때 관계자분이 보시면 저 블랙리스트 올라가겠네요. 이의제기를 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킬로그램 금액이 산정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축산유지특약의 손해액이 산정될 수가 없어요. 이 논리의 허점, 그걸 보셔야 돼요. 돼지의 킬로그램당 금액은 110kg 비육돈 수칙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30kg 가격 나와 있으니까 빼고 30kg까지 가격도 무게도 인정됐으니까 무게에서 이것도 110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아니 30이잖아요. 30. 80. 그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칙을 이론서에 있는데 왜 있을까요? 네. 자, 19번 매실. 또 기타 가수 나오면 떨지 마시고. 기타 가수는 우리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그동안에 출제된 기타 가수 문제들 한번 보세요. 유자 5점짜리로 한번 나왔었죠. 잘 안 나와요. 기타 가수. 나온다 해도 다 수학 개시전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수학 개시 후 사고 한 번 정도. 수학 개시 후 사고 여러 번 있는 건 제가 그 피해 구성률의 문제점도 말씀드렸지만 미보상 주수도 그렇고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막 여러분 막판에는 막 오류 수정 막 그런 거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그래 오류 수정 강의할 때도 이거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오면 그냥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죠? 수학 개시전. 그리고 이번 특징이 과수를 문제 수준 자체를 어렵게 낸 게 아니고 품종을 다 여러 개. 아까 적과 화학가수도 그렇지만 품종 100개, 1000개 있어도 우린 각각 더해서 합산만 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왔더니
천매하고 남고 있네요. 네. 매실은 뭐 얘죠, 뭐. 예. 천매, 남고 각각의 수확량, 지금 물음이 뭐니까 각각의 수확량 구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구하고. 보험금 구할 때 평수 미평인데 평년 수확량 제시됐고, 수확량? 각각의 수확량 거기서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미부상 감수량 산정하면 끝인 거고. 자, 근데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어필을 하시면 좋겠어요.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건 아닌데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죠. 소수점 조건이요. 달라요. 다른데 여긴 주당 착과량에 관한 조건이 있죠. 여긴 주당 착과량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거는 물음 1에만 해당되니까 여기 물음 2의 주당 착과량은 소수점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는 주당 착과량 소수점 반영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반영해서 하신 분들은 물음 1처럼 반영해서 하신 분들이 이거 값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밑에도. 물론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해야죠, 일단. 해야죠. 그게 맞죠, 일단은. 우리는 일단 풀고 봐야 되니까. 그치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제기가 받아들여지든 안 들여지든 뭐 받아들여져서 똑같이 처리하신 분들 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신 분들 물음 2도 정답으로 인정되면 좋죠. 네. 자, 이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주당 뭐예요? 이거 수확량 계산 방법. 지금 수학 개시전 사고니까 개시전 어떻게 하죠?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잖아요. 착과 수확량 하나만 해볼까요? 남고가 맞네요. 남고 표본주 남고 요것도 여기에 표본주를 해놔서 여러분 헷갈리게 막 했죠. 네.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이거 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자, 남고 품종 볼까요? 200주에서 표본주 수가 얼마예요? 185주. 표본주 수래나 조사 대상 주수 185주에 주당 몇 킬로예요? 지금 다 합치면 22, 20, 18, 20 얘네들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 합쳐서 표본주 수 5,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5개 합쳐가고 표본주 5주 나누면 주당 착과량 나오잖아요. 얘를 지금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첫째 자리까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량. 우리 일반 밤이나 호두하고 달랐던 게 뭐죠? 얘네들은 주당 착과수 과중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녹여있다 말씀드렸죠. 착과 수확량. 자,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 지금 우리 남고 하는 거죠? 10주 있네요. 이거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요. 여러 품종 있을 때. 평년 수확량 과수원 단위로 된 거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표본주 반드시 제시된다. 품종이 여러 개 있으면 품종 재배 방식까지 있어도 뭐가 하나만 다른 게 있으면 각각의 표준 수확량과 나무에 관한 값은 무조건 제시됩니다. 표준 수확량 비례로 하면 되죠. 지금 남고하는 거니까 35주 주당 35kg이 200주 있는 거잖아요. 35 곱하기 200 남고의 표준 수확량 30 곱하기 100주 이게 전체 과수원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지금 남고의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35에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00 그럼 남고의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걸 주당으로 하면 다시 남고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적종부터 우리 뭐 했어요? 쭉 보다가 미보상 주수 있으면 이거부터 해놓고 봤잖아요. 그렇죠? 자, 풀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네.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네. 각각의 표준 수확량 비례로 하면 되고 주당이니까 각각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량. 자, 이 문제 또 특이한 거. 착과 피해가 없죠. 수학 퀘스천 사고가 났는데. 수학 퀘스천 사고가 났는데. 착과 피해율이 없어요. 저도 막 찾았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오류로 보긴 그래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났는데 나무 피해 있고 낙과가 많이 됐나 보죠, 뭐. 네. 우리 분명히 착과 피해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미비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천매 수학량 나오고요. 일단 수학 퀘스천, 저희 착과 수학량, 그 다음에 미부상주수 수학량, 네, 남고 수학량 나와요. 얘 때문에 이거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수학량을 둘 다 합쳐서 과수원 단위 수학량, 미보상 피해율 끝. 자, 20번 OD. 여기도 또 다품종 나왔죠. 네. OD도 출제 유력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제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자, OD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네. 문제 이 정도 문제는 아마 1년 정도 그냥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OD 문제 그냥 쉽게 나왔네 이러실 거예요. 네. 이제 시험 현장에서 어렵게 막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네. 관건은 이거였죠. 주당 평년 결실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아까 표준 수학량 비례로 배분하듯이 과수원 단위 평년 결실수를 각각의 표준 결실수로 배분하면 되는데 나무수를 반영해야죠. 나무수 반영했으니까 최종 나무수를 또 나눠줘야 되고. 네. 이거는 우리 기본 과정에서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이 아니고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환상 결실수 구하고 조사 결실수 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과목 쭉 문제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는요 2과목, 1과목도 그렇고 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시험 현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셨을지언정 나중에 보시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게 왜 안 보였지? 하실 거예요. 학습이 덜 되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이번에 특징이 제가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조금 더 성이 있었어야 돼요. 문제가. 지금 다 똑같은 거 묻잖아요. 표준 수학량 비례 배분하는 거. 무려 15점짜리 문제인데 표준 결실수 비례 배분하는 거. 표준 수학량 비례 배분하는 거. 과수.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심지어 논금원 이론서에 있는 공식 자체를 잘못 그냥 공식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건데. 자, 함정. 근데 이거 15.5로 그냥 계산하셔도 아마 그대로 그냥 넣으신 분들 16.5 미만이면 16.5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15.5로 계산하셔도 비례보상에서 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맞으셨을 거예요. 제가 왜 더 성의가 있었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저런 함정을 하려면 결과값이 달라지게 했었어야죠. 이유는 아니 나는 여기 0. 그냥 1호 했는데 값은 맞아. 이거 정답인가 아닌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저는 완전히 블랙리스트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위에 쭉 올라가 볼게요.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주 디테일한 계산 벗어나게 하는 거. 우리가 뭐 진짜 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알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 포유, 이유 단순히 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비육돈을 하나 더 계산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종모돈을 계산하게 했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좋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다 축사를 0%로 해놨어요. 자기 부담 비율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풀이 과정 필요 없지만 자기부담금 구하는 거는 계산 과정을 포함하라 하니 그쵸?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1과목에서였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기는 거 좀 보기 힘드셔도 네, 지금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려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옥수수 문제. 옥수수 문제는 예, 이거 뭐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물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내가 얼마큼 시험에 많이 그 대응력이 있냐, 현장 대처 능력이 있냐 이거니까 여기 거꾸로 차감이 아니라 더해서 실제 경작 면적을 구하게 하는 거 우리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제시 안 돼 있어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5점짜리가 되려면 오디나 복분자나 사실 난이도 조절을 좀 하려면 네. 실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로 정말 공부 잘 돼 있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난이도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높이거나 네. 그 다음에 일과목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이런 거 나무 피해 주스인지 피해 유릴인지 그런 거 말고 일과목에 우리 아까 마늘 문제 있었죠. 마늘 문제. 보험 기간을 15점짜리로 배치한 건 참 그렇고요. 인삼도 이런 거 이게 15점으로 하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인삼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가입금액 변경된 거, 그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여기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네,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15점짜리 가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늘 문제 이거예요. 자, 언젠가부터 계속 문제 개수를 늘려놓죠. 15점짜리인데 소문항으로 막 해서 여러분 시간이 어렵게 만들어놔요. 아니, 근데 굳이 합계까지 써야 하냐고요. 아니, 나 지금 여기에 보면 재파종 구하고 경작불능 구했어요. 근데 합계를 깜빡하고 안 했거나 합계에서 계산기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숫자를 했거나 내 손가락이 막 멋대로 움직여가지고 합계를 하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채점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이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는데 합계를 잘못했어요. 문제의 개수를 늘려서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한다면 적어도 풀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출제하신 분들, 검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건 2시간 내에 풀 수 있어. 그래서 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쪽에 치우쳐서 보다 보니까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여러분 이제 12회 시험 어떻게 준비하시면 될까요? 지금까지 보셨지만. 첫 번째, 암기.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암기에 막 힘 빼지 마세요. 농공한 이론서를 정독하시라고요. 정독. 마침표까지. 어렵죠. 쉬우면 누구나 다 따는 자격증이게요. 어렵죠. 정독하시다 보면 나중엔 여러분이 체크하신 분들만 보잖아요. 그럼 한 3일에 한 번꼴로 넘겨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아까 5번 문제 제가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그다음에 8회 때 벼 문제, 그다음에 구행과 언제 소 문제를 의무 위반하고 연결지어서 낸 문제, 그런 응용 문제들 꼭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조건 파악이에요. 조건 파악. 서둘지 마시고 내 눈에 막 이상하게 보여요. 그럴수록 연습이 많이 되어 계셔야 돼요. 문제를 마침표까지 읽는다. 마침표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디테일한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 내가 할 줄 안다 싶으면 크게 보시고 전략 세우셔야 되는 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1과목 15점짜리부터 푸는 게 좋다? 나는 2과목 15점짜리 푸는 게 좋다? 나는 2과목 11번부터 풀고 1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전략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베 꼬아놓은 문제, 생소한 유형, 내가 자신 없는 거 일단 패스.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학습 능력이 뛰어나도 다 답안지에 녹여내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